자, 우리 이거 케이크를 아주 맞춰왔는데 슈퍼데이스의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오늘 발족식이에요. 아니 우리 홍경준 저 옆에 있어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할 일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센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도 계속 만나서 또 여러 가지로 의학적인 자문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간단히 30분에 걸쳐서 말씀 좀 놀라실 것 같고요. 한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한센병은 이제 나병, 사실 문둥병이죠. 그리고 전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서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한센병이라고 붙였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유전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나균이요, 말초신경을 공격을 해서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환자 후유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은 그 환자들을 분류를 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많은 환자들이 있고 균이 적은 환자들이 있고, 그거는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나균에 대해서 면역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균이 많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한센병의 증상과 진단 나오는데요. 보통 그 오른쪽에 그 한센병의 증상, 그 피부 소견, 이런 피부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흑인 그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그 결절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그 소견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 그 그림, 요 그림 같은 경우, 요런 경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그러는 경우 대부분이 사실은 다 곰팡이입니다. 한센병인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갑거나 가렵다고 그러면요, 그건 대부분 한센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소견이 보이면서 거기 만져보면 감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감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센병이 아닌데 혹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피부신경, 그러니까 말초신경에 이제 침입하는 것 때문에 그 사지말단의 지각소실이라든지 신경 간의 비유합통, 이런 신경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나균을 이렇게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 나온 것처럼요, 빨간 그림. 근데 거의 결핵균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나균 특유의 이제 뭐 유전자 검색이나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 소견 보이고 신경 손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초 신경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요. 그 손의 기능 장애, 갈퀴손, 그 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없는 경우, 손목을 들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계속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각이 없고 아픈 걸 못 느끼니까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족하수, 그러니까 발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계단을 걸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발에 땀이 안 나니까 구덕살이 잘 생기고, 구덕살이 생겨서 눌리는데 아픈 걸 못 느끼니까 궤양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발가락 절단, 그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안이라고 해서 이 안면신경을 침범해서 눈을 못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눈을 못 감으니까 각막이 손상되고 각막에 염증 생기고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 보시면 코가 내려앉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나균이
이런 차가운 부위, 귀 이런 데서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 코 안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균이 증식을 하면서 이 연골까지 거의 부셔서 내려앉는 경우. 환자분들 보면 이 코가 내려앉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손상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제일 문제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음으로 나병이 제일 많습니다. 후유증 이렇게 앓는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복합 나화요법이라고 해서요. 요새는 결핵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염 질환을 치료할 때 약제 내성균을 염려하기 때문에 약을 한꺼번에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DDS, 리팜피신, 오플록사신, 미노신 이런 것들을 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DDS가 얼마 전에 그 장수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다른 일반 노인군에 비해서 더 장수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DDS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학술 논문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DDS가 사실은 저희 첫 한센병 치료의 첫 약인데요. 간의 독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에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독성 없이 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약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요새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약을 드셔야 마음이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DDS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항염증 치료. 나환자들이요. 면역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균이 많다가 약을 치료하게 되면은 면역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나균이 신경세포에다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염증 세포들이,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그 신경을 공격을 하면 환자들이 자통을 한다고 합니다. 자통이 뭐냐면 칼로 찔리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클로파지민, 스테로이드 쓰고요. 그 다음에 재건 수술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상처 치료. 근데 사실은 요새는 그 재건 수술, 상처 치료, 그게 사실은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병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는 13,000명 정도가 이제 아마 2010년 최근이고요. 보시면은 2008년 12월 현재로는 한 14,000명 정도 되고, 재가라는 거는 자기 집에 있는 경우가 이제 7,000명 경우가 재가입니다. 그리고 정착은 이런 마을에 계신 분들. 근데 이제 문제가 14,000명 중에 10,000명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의 현황을 보면요. 2009년 현재 24만 4,000명 정도가 새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발견되는 나라가 이제 16개국인데,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이 이제 새 환자가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디아가 이게 먼 나라가 아닌 게 저희 나라의 그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그런 데서 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한센병인 경우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까 그 결절 많이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온 몸에 그냥 붉은 반점이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해온 한센병에 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네. 24만 명이 아니고 네. 어떤 경우에서는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가 지금 어디가 좀 정확합니까? 새 환자가 생기는 것이.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네. 제 자료는 이 WHO 자료, 국제 자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WHO 자료니까 저는 이제 예. 이 공식적인 그 오피셜한 그 데이터를 믿는 거죠. 네. 그 60만 명 어디서 보셨어요? WHO의 자료 봤습니다. 몇 년도? 60만 명이면은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60만 명은 조금 좀 많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대한 겁니까? 네. 20만 명이 1년에 24만 네, 24만 네, 네, 2009년도에 나왔다는 거죠. 네. 작년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거기 환자들 치료해주는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2만 명이라고 전혀 그러더라고요. 작년보다. 새 환자가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 3천 개 이상 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빠르답니다. 전염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섬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막 걸려나요. 전염에 대해서. 작년, 우린 지금 한 2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비슷하지 뭐 많지. 네, 않습니까? 많죠. 네. 60만 명은 좀 사실은 많습니까? 이게 WHO에 이렇게 보고된 거가 그렇지 아니면은 더 많을 텐데. 네, 그게 맞는 훨씬 더 건지도 많겠죠.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왜 환자 케이스 뭐 조류독감 1명 발견됐다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숨어 있는 거는 뭐 10명이다 뭐 네. 그렇게 짐작하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가서 한센병 한우들과 착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나자로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방문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착수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있는 분을 우리가 만졌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염됩니까? 이상하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음성이에요, 환자. 호흡기로서 이게 감염이 오히려 많이 됩니까? 아니면 나도 상처 났고 그 다음에 그 한우도 상처 났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보통 그 균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네. 양성이 환자인데는 균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려면 옛날에 유전병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부모가 균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애 거기서 젖 먹이고 키우면서 오랫동안 같이 붙어서 살아야 이게 전염이 되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간적인 접촉이라든지 그런 컨택에서는 거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걸렸다. 네. 본인이 알았다. 이러면은 이제 약물치료 금방 약만 먹으면 됩니까? 네. 결핵 뭐 균처럼 네. 뭐 이렇게 약만 먹으면 금방 완치가 됩니까? 네. 본인이 어떻게 자각할 수 있죠? 본인이 제일 먼저 알까 오는 것이 아니면 아까. 제일 먼저 자각성처럼 본인이 알까 아니면 사실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아, 지금 제일 문제가 의사들도 모르는데 얼마 전에 60대 할아버지인데 코가 내려앉아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코가 내려앉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피부 병원을 했는데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좀 해보고 하면 되는데 그냥 피부 습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습진 치료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코가 딱 내려앉는 순간에 나병이구나 해서 저희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의사도 잘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왜 버짐이 있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경우. 지금 참 많거든요. 근데 대개 99은 다 아닙니다. 곰팡이에요. 다 펑거스, 체부 백선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감각이 있는지 안에 하얗게 되는 거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감각이 소실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뭐 만나서 뭐 악수하고 뭐 나무촌에 가서 서로 안고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다고 괜찮죠. 보면 되죠. 예, 예. 그런 정도의 어떤 선택은 괜찮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거의 양성 환자가 없어요. 아니 여기는 우리나라 그런데요. 말고 이제 해외는 해외 다 양성하죠. 캄보디아 해외 나가서 네,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에 나가서 그럼요. 만지고 뭐 이럴 때 말이죠.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를 아니. 그 컨택은 조심하셔야죠. 컨택은 본인이 하고 꼭 뭐 손을 씻는다든지. 네, 그렇죠. 근데 나가니까 손 씻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 하고 나 되면 손을 씻으러 간다 그러면은 아, 바로 본인 예. 앞에서 예, 네, 그렇게는 본인 안 앞에서 되죠. 하지 아, 않아요. 그건 조금 지나도 되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 활동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지만 너무 용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완전 전염병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지금 1년에 그 연구소에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정착촌 마을에서 저희가 400분 정도 아마 케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그렇고 새로 저희 올해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작년에는 2케이스 정도 있어요. 그게 없는 거지. 이제. 많이 새로 발생되는 것이. 있어도 좀 피하겠죠, 이야기를. 그렇습니까? 걸렸다 하더라도 걸려서 한세병이다 이렇게 알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부모님이 환자였는데 그분은 괜찮았던 거예요. 53세 될 때까지. 근데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발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복기라는 게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 게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래. 예. 그럼 제가 제 케이스가 한번 그런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53세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환자여서 이제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센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병이 오니까 혹시 몰라서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53세가 돼서 그게 네. 그죠? 근데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엔딩이 아들들도 이제 뭐 거의 30대가 다 됐고 남편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뭐 이겨내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수수가 수녀님이 피부 연고가 생겨요. 여드름이 나시려고 하나요? 저희는 회사에 부장 지원하고 있고요. 나자로하고는 한 20-30년 인연이 됐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서한태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출판사 네오휴먼과 지금 이제 대학로에서 조그만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다슬이라고 합니다. 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 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희라고 하고요. 군대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자로 마을 앞으로 그 홍보무용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아주 잘 다른 대회용으로 홍보를 만드는데 아마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SBS에서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이병호라고 합니다. 그 PD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영상을 맡았었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영상을 맡게 되는데 이런 곳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시대 제작시장 장식자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사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장님께서 모친 상을 당하셔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나자로 마을을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따뜻한 그 홍보 책자를 맡게 된 출판 담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는 홍순찬입니다. 김경희 부사장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나자로 마을을 진짜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됐고 또 그 인연이 계속돼가지고 조그만 힘을 보태게 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담당하는 거는 이제 그 5월달에 있는 음악회 그 실질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담당하고 뭐 저는 이제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우리 저 산하협력단에 같이 있는 베이리 팀장이 일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톨릭과대학교 병리학교실 한센병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범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레이스 왔는데요. 신부님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대로 나쁜 나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제일 지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높으신 분 하는 거 배우러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홍수선아 소녀입니다. 나자로 마을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원 테레사입니다. 저기 어르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요. LA에서 왔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세요, 먼저. 저는 이제 유럽 나자로도 교회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위원장을 갖다가 맡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의 이 젊은 분들을 보고 제가 많이 오늘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한 우리 공동체가 이끌어갈 협력자들로 함께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데 큰 용기와 힘을 여러분들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항상 저도 넓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어떤 전반적인 오르게나이제이션이랑 업무를 제가 전달하는 걸 하게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하고 제 공연 당일 진행까지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콘텍스 코리아에서 회장님 이하 그리고 부사장님 이하 여러 일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